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4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일시정지를 조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었나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단어는 선생님이 사실 많은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 이 단어를 보시다가 이거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열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화학 반응 과정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할 뿐이지, 얘는 어떤 반응, 뭐는 발열 반응, 뭐는 흡열 반응, 이렇게 외우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단은 첫 번째가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 열을 주변으로 발산한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는 발열 반응인 반면에 주변으로 이렇게 뿜뿜 하고 있죠. 반면에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는 화학 반응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는 흡수한다. 뭐를? 열을 해서 해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열 이렇게 주변으로 뿌리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주변으로 열을 뿌리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반대로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경우, 이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주위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열 이동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주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주체가 이 지금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주체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은 물질이 산소와 만나 타는 연소 반응 있죠.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얘예요. 주변으로 열을 막 뿌려주는, 이 불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라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타는 연소 반응 같은 경우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되고요. 금속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기타 뭐 다른 기체들이랑 반응을 하는 경우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가 녹슬잖아. 그치? 녹슬잖아. 녹스는 경우도 열을 사실은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이 산을 만나는 반응이나 산과 염기에 만나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중화 반응.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발열 반응은. 자,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게 많은데 흡열 반응이 몇 가지가 안 돼요. 몇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수소나 바륨과 연마암모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자, 밑에 있는 요 그림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수소나 바륨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염화암모늄을 쭉쭉쭉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가 서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밑에 나무 판자나 책 같은 거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 두 물질의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서 주변으로부터 공기를 뺏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삼각 플라스크 밑바닥과 나무 판자 혹은 책 사이에 있는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증기가 열을 뺏기기 때문에 얘가 얼어붙어 버려요.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을 거쳐서 고체까지도 얼음으로까지도 확 변해버리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쫙 뺏어버리는 거거든. 이런 경우를 이제 수소 반응과 염화암모늄의 반응인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이 되고요. 다음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입니다. 얘가 뭐냐면요, 우리 빵 있지, 빵. 이 빵 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냐면은 사실 이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들어본 적은 있죠? 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을 빵에 뿌려놓게 되면요, 그리고 어떻게 오븐에 넣지? 오븐에 넣는다는 거는 열을 준다는 거야. 열을. 그쵸? 자, 열을 오븐에 넣었으니까 열을 주게 되면은 이 베이킹 파우더가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이때
이렇게 막 기포가 올라오면서 부풀어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이다. 이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장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손난로예요. 손난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가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반응을 해서 이때 반응을 할 때 열 에너지를 발열한다라고 해서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주변으로 발산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손냉장고 우리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예시긴 한데 수산화 발음이 연마문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그림 얘기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을 뺏겨서 손냉장고 차갑게 이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좀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뭐야? 주변으로 열을 뿌려준다. 주변으로 열을 뿌려주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번 두 번째. 철이 산소랑 반응해. 이거 우리 앞에서 봤어. 뭐였지? 그렇지. 이 손난로예요. 그래서 산화철을 형성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죠. 철이 산소를 만나게 돼서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서 이때 열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뭐라고 했지? 흡열 반응한다 했죠. 흡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습니다. 되셨나요? 자,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코올천연가스 LPG 주성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메테인이라는 애인데 그래 LPG 주성분이 메테인이라고 우리 메테인 화학 반응식 참고로 알아두세요. CH4입니다. 이 메테인이 연소한다는 거는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열 에너지가 나타난다.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열 반응,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 방출하는 발열 반응을 우리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하는데요. 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은 염기거든요.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화 반응일 때는 물이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열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산과 염기의 반응 이제 얘기했었죠. 이 반응도 이제 발열 반응이 되게 됩니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이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반응 뭐였지? 그렇지.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바로 베이킹 파우더였어요. 베이킹 파우더였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 종이 쳐가지고 선생님이 끊었는데요.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니은 탄산수소 나트륨, 어이구 확대가 됐네. 탄산수소 나트륨이 바로 이 베이킹 파우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이킹 파우더는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가 반응물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 되게 됩니다. 다음 띄고 볼게요. 금속, 마그네슘과 염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금속과 산의 반응이구나.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냥 지금 한번 듣고 지금 이해만 쭈르륵 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의 실외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에어컨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에어컨은 우리 방 안에 존재를 하지만 바깥에 보면은 이런 실외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앞에 있으면은 더운 바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실외기 말 그대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 놓는 기계예요. 에어컨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에어컨은 찬바람이 나오는 반면에 실외기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얘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에어컨 바람을 차게 해주는 냉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냉매가 지금 실외기를 들어갈 때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자, 자유분방한 기체에서 기체 냉매에서 조금 덜 자유로운 액체 냉매로 된다라는 의미는요. 이때 열 에너지가 열을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열을 에너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더운 바람이 실외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상태 변화가 됩니다. 얘는 상태 변화가 돼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철과 산소 반응을 이용한 손난로래요. 철과 산소의 반응을 이용한 손난로. 얘 뭐였니?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 안에 있는 손난로 안에 있는 철이 반응을 해가지고 두 개가 더해서 뭐가 되니? 산화철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열이 발생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따뜻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단순한 반응이고요. 얘는 그냥 산소와 산화철의 결합 반응인 반면에 에어컨 실외기 이 더운 바람이 나타나는 것은 얘는 상태 변화가 동반된다.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50페이지입니다. 대단한 마무리. 자, 1단계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교과서 공부하시면서 개념 정리하듯이 채워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는 2단계 개념 적용하기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물질 변화의 예이다. 얘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버터가 녹았다. 버터 녹은 거 그냥 단순한 상태 변화라고요.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자, 다음 은수저가 검게 변했다. 은수저는 금속입니다. 금속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등과 같은 다양한 기체들과 반응을 해서 녹이 쓰는 과정. 얘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학 변화. 얘는 녹슨 거예요. 자,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김치가 쉬어졌다. 계속 나왔던 예시죠. 김치가 쉬어서 신김치가 되면은 원래 김치가 갖고 있던 맛이라는 특징을 잃고 색다른 특징을,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게 되더라. 신김치라고 하는 독특한 맛을 갖게 되더라. 얘는 화학 반응이죠. 그리고 특히 이 과정을 발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종이 접기를 하였다. 자, 종이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종이를 접는다고 해서 종이가 고유한 특징이 바뀌었나요? 안 바뀐다고요. 얘는 바로 물리 변화가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은 옳게 풀으신 게 맞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화학 변화가 일어난 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항상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항상 원자의 종류와 개수예요. 오케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유지가 되는데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 이런 거는 바뀐다고요. 자,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3번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모형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중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쓰시오. 자, 얘 보시면요. 일단은 물리변화가 아니라 얘는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구가 산소 원자고요. 회색 구가 수소 원자예요. 지금 얘가 뭐냐면은 H2O2지. 얘를 한글로 쓰면은 과산화 수소라고 해요. 이 과산화 수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어, 지금 얘가 뭐니? H2O가 되겠죠. 그러면 물과 얘는 뭐니? O가 두 개인 산소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제대로 쓰실 거면 개수까지 맞춰줘야겠죠. 두 개고, 물도 두 개고, 산소는 하나죠.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인데, 물과 산소로 되는 이 반응인데, 지금 얘 화학 변화라고 했잖아. 화학 변화. 이 기준을 봤을 때, 반응 전이랑 반응 후를 비교를 해봐요. 원자의 종류, 산소라고 하는 원자, 수소라고 하는 원자가 반응 후 산소라고 하는 원자, 수소라고 하는 원자가 그대로 있다고요. 원자의 종류는 유지가 된다고.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그리고 원자의 개수도 지금 여기 몇 개니? 산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반응 후 산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대로라고요.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대로라고요. 근데 원자의 배열 있잖아. 원자의 배열. 지금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 자체는 바뀌었다고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해보면. 그리고 분자의 종류도 얘는 지금 과산화수소 분자인데 물 분자와 산소 분자로 지금 바뀌었다고요. 되셨나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시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든다고요. 얘가 지금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물이랑 똑같죠. H2O예요. 그래서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데 주의하실 게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있더라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분자는 물 분자고 분자는 반응 전에는 수소랑 산소 분자를 적어야 되는데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지금 산소 혼자 몇 개 있니? 산소 혼자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래서 산소가 원래 이루어질 때 이렇게 산소는 O2예요. 산소 혼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를 이뤄서 하나씩을 그리는데 지금 이미 두 개 썼지. 산소 원자 두 개 썼지. 근데 반응 후가 네 개니까 두 개를 더 그려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다음 수소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있죠. 반응 후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 두 개가 한 분자 수소 원자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하나의 수소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가 총 수소 원자가 8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8개가 되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이 분자 모형을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쓰시는 게 뭐다? 그렇지, 화학 반응식이다. 수소 지금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 네 개의 수소 분자가 두 개 산소 원자와 반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물 수증기가 되었다.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약분해줘야겠지? 2로 다 나눠지니까 결과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 H2 플러스 O2가 이 H2O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밀폐용기 안에서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이 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아, 지금 밀폐가 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밀폐가 되어 있는데 산소가 철이랑 만났어. 그러더니 산화철이 됐어. 자, 여기서 질문. 저울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왜? 밀폐 용기 아니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밀폐된 상태라면은 산소와 철 안에 있는 것이 어차피 반응을 해서 산화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울을 기울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도록 할게요. 연소 전후의 산소 분자 수는 일정하다. 지금 연소 전후. 자, 산소가 철과 만나가지고 산화철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연소가 일어난 후는 당연히 산소 분자 수는 일정하지 않고 감소하겠죠. 왜? 산소가 여기서 반응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 밀폐되지 않은 용기. 아, 만약에 밀폐되지 않은 용기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겠니? 산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맞죠? 왜? 왜? 이게 지금 밀폐가 안 돼 있잖아. 산소가 과도하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반응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반응한 이후에는 산화철로 되는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반응할 수 있는 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소에 산소가 남는다. 맞죠? 지금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반응할 때는 산소랑 철이 이렇게 있는데 연소를 하게 되니까 지금 모형을 보니 산소 분자가 남았네. 산소 분자가 남았네. 그래서 연소에 산소가 남는다. 동그라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크레프는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마그네슘을 연소, 산소랑 반응시킨다는 뜻이에요. 산화마그네슘 형성할 때, 자, 얘 기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형성을 하는 이 형태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인데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각각 반응할 때는 마그네슘 0.3일 때는 산소가 0.2가 들어가고 마그네슘 0.6일 때는 산소가 0.4가 들어가고 이렇게 각각 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연결을 쭉 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마그네슘 3g 연소시킬 때 생성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몇 g이시오?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 자, 저렇게 화학식으로 쓸 필요도 없겠다. 마그네슘 더하기 산소가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마그네슘이 지금 0.3g일 때 산소는 몇 g 들어갔니? 0.2g 들어갔죠. 그럼 산소나 마그네슘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의 합은 생성물의 총합이 되기 때문에 0.5g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일정한 성분비가 항상 일정할 거야. 질량비가 항상 일정할 거야. 그러면 얘 10배인 마그네슘이 3g이 반응할 때는 똑같이 산소도 10배인 아이고 2g이 반응을 할 테고요. 그러면 산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10배인 5g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5g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도록 하세요. 자, 표는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 O2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한다. CO2를 생성을 한다. 이때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온도 압력에서 온도랑 압력은 일정하고 특징이 있으면은 얘는 지금 일산화탄소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모두 다 기체네.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 그리고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이거 화학식으로 쓰실 거면 개수 맞춰주셔야 되겠죠.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면은 2가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도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 산소 개수가 맞네요. 이게 최종 화학 반응식이 되겠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비가 같다입니다. 부피비가 개수비랑 같다. 그래서 2대1 대 2로 반응을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일산화탄소가 2대 산소가 1이면은 반응 후에 나타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2가 된다고요. 첫 번째, 가에서 보시면요. 일산화탄소가 20, 산소가 30을 넣게 되면은 이 산소는 10이 반응을 할 테고 20은 남을 거예요. 20은 남을 거예요. 한번 볼까?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B가 2니까 20이 될 테고 2대 10, 2대 1대 2가 되니까 남는 것은 산소가 20이 남을 거예요. 맞네. 다음 나를 보도록 할게요. 일산탄소 50, 산소가 20입니다. 2대 1대 2가 돼야 되는데 어디 보자. 얘가 1일 때 2는 40이죠. 그리고 10은 남을 거야. 이렇게. 얘는 쓰이고 얘는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40대 20대 40이 될 거야. 맞네. 40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남는 게 뭘까? 일산화탄소가 얼마가 남는다? 10g이 아니죠. 부피니까 10리터가 남게 되겠죠. 다음 60대 60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2대 1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얘가 60일 때 얘는 30이 되겠고 나머지 30이 남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2니까 60. 이거 비율이에요. 비율 지금 계속 2대 1대 2라고 하는 거는 하니까 산소가 30이 남더라. 맞네요.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 기억은 일산화탄소 10리터이다. 여기 맞네? 그쵸? 기억 맞다. 동그라미. 다음 니은. 니은은 60리터이다. 맞네요.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일산화탄소 2, 산소 1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마찬가지로 2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소기체 1리터와 질소는 N2예요. 다음 수소기체 3리터. 수소는 H2고요. 3리터가 모두 반응은 암모니아 기체 2리터. 얘 1리터, 얘 3리터 모두 반응해서 암모니아는 NH3가 됩니다. 얘를 2리터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체 반응이죠. 기체 반응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질소가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고 수소는 개수가 3이니까 이렇게 세 칸을 차지하고 근데 1대 3대 2, 1대 3대 2 마찬가지로 얘 거기 해당하는 것도 개수비가 맞을 거예요. 개수비가 일치할 거예요. 2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칸 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칸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질소가 각각 하나씩 원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수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옳게 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검산을 하게 되면은 검산을 한번 해보자면요. N2 플러스 3H2가 ENH3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왜? 1대 3대 2. 지금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는 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수산화 바륨과 질산아모늄이 반응하는 것이네요. 나무판 위에 수산화 바륨과 질산아모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반응을 시키면은 나무판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게 된다. 왜? 여기 안에 있는 고여있는 물들이 혹은 수증기가 얼음으로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음. 그래서 열 에너지는 주변에서부터 지금 이 삼각 플라스크 안으로 열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위의 온도 변화는 주위는 열을 뺏겼으니까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단원까지. 1단원 조금 어려운데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문제 좀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고 질문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